대한민국을 치안이 불안정하고 상당히 위험한 나라라고 알고 있는 외국인들이 많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사연은 벨기에에 살고 있는 대학생이 한국에 K-팝 춤을 배우러 유학을 오게 되었는데 여성 혼자 먼 타국으로의 유학이기 때문에 걱정이 많았습니다. 외국인들은 한국은 휴전 국가이기 때문에 전쟁의 위험성과 항상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있는 나라로 많이들 알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서울에 머무르는 동안에 한국인들의 정직함과 높은 시민의식, 친절함 그리고 한국 사회 전체의 높은 도덕성 때문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한국에서 지내게 되면서 한국에 대한 믿음은 점점 커졌다고 하는데요. 벨기에 브뤼셀에 살고 있는 루이즈 씨의 사연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벨기에 브뤼셀이라는 도시에서 거주하며 댄스를 전공하는 대학생 루이즈라고 합니다. 저는 우연히 해외 유학을 떠날 수 있는 기회를 얻어 한국에서 지내게 되었어요. 한국을 오기 전엔 한국이란 나라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했었어요. 벨기에에 살고 있을 땐 한국에 대한 이야기는 꽤 많이 들었었어요. 하지만 한국 사람들의 문화나 생활에 대해선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친구들이나 학교 수업에서 K-팝과 한국인의 K-팝 댄스에 관한 이야기는 자주 들었지만요. 이번에 유학을 오게 된 이유도 도대체 한국인들은 어떻게 공부를 하길래 세계 댄스 대회의 상을 모두 휩쓸어 가는지가 너무 궁금했던 이유가 가장 컸어요. 그러다 우연히 제가 다니던 학교에서 한국 유학 비용을 장학금으로 준다는 모집 공고를 보게 되었죠. 평소 성적이 좋았던 저는 해당 조건에 너무나 잘 들어맞았고 한국인 댄서들이 연습하는 걸 배워보기 위해 유학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한국인들의 K-팝 댄스는 세계 최고라고 할 만큼 대단했기 때문에 걱정이 없었지만 먼 타국에서 제가 잘 적응하며 살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는 또 다른 걱정이었습니다. 제가 어릴 적부터 공부했던 내용은 한국은 아직 휴전국이었고 항상 북한과 붙어있는 나라에다 성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소문을 종종 들었었어요. 하지만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제가 들었던 이야기들은 정말 쓸데없는 걱정이었다는 걸 깨달아버렸지 뭐예요. 한국에 처음 발을 내딛었을 때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아직도 기억이 생생히 나네요. 먼 타국에 여자 혼자 산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라 저는 잔뜩 긴장한 상태로 비행기에서 내려 한국 공항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외국인이라고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막대하면 어떡하지? 등의 온갖 불안한 생각에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특히 제가 이런 두려움을 갖게 된 이유에는 가장 큰 이유가 있었어요. 바로 공항 집시들의 소매치기와 택시 바가지 때문이었어요. 보통 사람들이 여행을 가면 가장 신경 쓰는 것 중 하나가 소매치기와 택시 바가지 요금이에요. 제가 태어난 벨기에는 대낮에 번화가에서도 집시들의 소매치기범이 당당히 활동을 하는 나라입니다. 특히 외국인들은 소매치기범들의 주요 타깃이고 외국인 대상 강도는 아주 일상이 된 곳이에요. 사실 벨기에뿐만 아니라 어느 유럽을 가도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나쁜 짓을 하는 건 일상인 것 같아요. 처음이라 공항의 길도 잘 모르고 항상 많은 짐을 가지고 다니느라 불리한 상황이니까요. 저희 지역에 공항만 가더라도 항상 노숙자들과 이상한 약에 찌들어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이 많았던 저는 도착하자마자 캐리어와 가방 한 번 더 정리하고 잠금 장치를 확실히 하고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봤었는데 유럽에서도 여행자가 메고 있는 배낭 밑부분을 커터칼로 찢어서 몰래 소지품을 훔쳐가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어요. 아무리 돈 많고 잘 사는 유럽 국가에도 이런 도둑들은 꼭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한국은 아직 발달된 지 얼마 안 된 나라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그런지 더욱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한국 공항에 도착해서도 계속 주변에 있는 한국인들을 경계하며 다닐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의외로 인천공항은 너무나 넓고 쾌적해 사람들끼리 부딪힐 일도 별로 없었고 주변 한국인들도 저를 주시하거나 신경 쓰는 사람도 아예 없었어요. 그럼에도 저는 경계를 풀지 않았습니다. 특히 공항은 누구든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망갈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표적이 되기 쉽다고 생각해서요. 게이트를 무사히 빠져나온 저는 장시간의 비행 때문에 허기짐을 채우러 식당을 찾았어요. 처음 먹어보는 한국 식당이라 들뜬 마음으로 식당에 들어가려는 순간 너무나 당황했습니다. 가게 입구 쪽에 주인 없는 캐리어가 줄지어 있는 거예요. 순간 이게
이게 무슨 일이지 싶어서 앞에 있는 안내문을 살펴봤어요. 매장이 협소해서 캐리어는 가게 입구에 모두 남아야 한다는 사실이었죠. 누군가 훔쳐가면 어쩌려고 함부로 짐을 이곳에 놓으려는 건지, 왜 캐리어를 이곳에 둬야 하는지 안내문이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떨떠름한 상태로 직원에게 여기에 둬도 되는 거냐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직원은 너무나 친절한 미소를 지으며 제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간혹 자기 캐리어와 타인의 캐리어가 바뀐 적은 몇 번 있었지만 몇 시간 동안 식사를 하셔도 누군가 가져가는 일은 없을 겁니다. 라고 확신하며 말씀해 주셨죠. 친절한 직원의 얼굴을 보자 어쩐지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용기를 내서 캐리어를 입구에 두고 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식사 내내 마음이 계속 불편했어요. 하지만 주변의 다른 사람들은 정말 아무렇지 않게 웃고 떠들며 즐겁게 식사를 하고 있어서 괜한 걱정이라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그렇게 식사를 무사히 마치고 가게를 나서는데 제 캐리어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똑같은 위치에 놓여 있더라고요.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었어요. 이렇게 대놓고 가방을 두는데도 아무도 가져가지 않는다니 벨기에에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렇게 식사를 마치고 저는 제 목적지로 가기 위한 버스를 기다리기 위해 1시간 정도 더 공항에서 시간을 보내게 되었어요.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한국의 분위기도 구경을 하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 정말 놀라운 사실을 또 알게 되었어요. 대기를 하던 사람들이 화장실을 갈 때마다 캐리어와 짐을 두고 다니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짐을 두고 휴대폰을 충전하기 위해 자리를 비우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주변을 지나다니는 한국인 그 누구도 그 짐과 물건에 손을 떼거나 눈길을 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너무나 놀라운 마음에 벨기에의 부모님에게 한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이야기하자 한국에는 도둑이 없냐고 부모님이 정말 신기해 하시더라고요. 그 일이 있고 나서부터는 정말 마음이 한결 편해져서 학교에도 잘 적응할 수 있었어요. 문화나 생활도 벨기에와 별다를 것 없었지만 오히려 몇몇 부분은 한국이 너무나 편리하고 대단한 부분도 많았죠. 그렇게 유학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던 와중 또 한 번 저를 놀라게 한 일이 있었어요. 학교 수업의 과제를 위해서 학교 앞 카페를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곳에서 맛있는 디저트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며 노트북으로 과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어느 카페든지 빠른 속도의 와이파이가 있어서 과제를 하기에 딱 좋았었거든요. 과제가 어렵고 양이 많았기 때문에 저는 거의 3시간 넘게 과제에만 몰두하고 있었어요. 주변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도 모를 정도로 집중하고 있었죠. 그러다 문득 오늘 오후에 비가 온다는 이야기가 떠올라서 날씨 앱을 보기 위해 휴대폰을 찾았는데 분명 주머니에 있어야 할 휴대폰이 어디에도 없는 거예요. 책상과 제 옷, 주머니, 가방을 아무리 뒤져도 휴대폰은 보이지 않았어요. 벨기에에서부터 소중한 사진들과 자료들이 저장되어 있는 휴대폰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에 너무 절망적이었어요. 그러다 문득 제가 카페에 와서 주문을 하고 화장실을 갔던 게 기억이 났어요. 제가 유일하게 움직인 곳은 화장실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곳에 놔두고 온 게 거의 확실했죠. 하지만 제 아무리 시민의식이 높은 한국이라도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버려져 있는 귀중품이 남아있을 리가 없었죠. 또한 이미 3시간이나 지나버렸기 때문에 당연히 누가 들고 갔겠거니 생각하며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화장실로 갔습니다. 정말 속상했어요. 하지만 제 눈앞에 또 한 번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한국에 처음 왔을 때 공항 식당 앞에 그대로 놓여져 있던 캐리어처럼 제 휴대폰이 그대로 화장실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주인 없이 놓아져 있었는데도 말이에요. 한국인들의 시민의식이 이 정도일 줄은 상상도 못했었기 때문에 정말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저는 그날 일을 들뜬 마음으로 학교 친구에게 이야기해줬어요. 친구는 저에게 본인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며 학교 앞 카페에는 대학생들이 많이 방문하는 곳이라 대부분 물건을 훔쳐간다는 생각을 하지 않더라.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남의 물건을 잘 건드리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이날의 사건은 제가 한국인들의 성숙한 도덕의식을 맹목적으로 신뢰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국인들은 공개된 장소에서도 남의 물건을 만지거나 훔쳐가지 않아요. 서로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함께 살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 또한 그날 이후로 더 이상 한국인들을 이유 없이 경계하거나 의심하는 일 없이 한국의 문화에 제대로 맞춰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딜 가더라도 짐을 두고 다니니 이렇게 편할 수가 없더라고요. 한편으로는 벨기에에서는 왜 항상 경계하며 살아갔었는지에 대한 생각에 씁쓸한 기분이 들기도 했어요. 한국에서는 남의 물건을 탐내지 않고 모르는
사람들끼리도 서로 신뢰하며 지내는 멋진 나라인 것 같아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는 외부인에 대한 따뜻한 배려와 신뢰를 한국에 살면서 경험해 볼 수 있어서 너무나 다행입니다. 라고 사연을 보내오셨네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힘이 되는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사연자분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달해 드리는 사연이 시청자분들의 하루에도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